1967년 남태평양 파푸아 뉴기니 해발 2000m 고원지대 서구 문명에 한 번도 닿지 않은 폴의족 마을에 한 미국인 심리학자가 도착합니다. 이름은 폴 에크먼, 34살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이론을 증명하러 왔습니다. 당시 심리학계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이론이 있었습니다. 표정은 문화가 만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문화권 사람은 다른 표정을 짓는다. 뉴욕 사람의 분노와 폴의족의 분노는 얼굴이 서로 다를 것이다. 에크먼은 이걸 증명하려고 사진 몇 장을 들고 폴의족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에서 찍은 분노, 공포, 기쁨, 슬픔, 혐오 얼굴 사진. 그는 폴의족 사람들에게 이 사진들을 보여주고 어떤 감정인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폴의족은 뉴욕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 맞히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폴 에크먼은 수첩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폴의족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진을 정확하게 맞히고 있었습니다. 2주 뒤, 폴 에크먼은 가방을 쌉니다. 그의 이론이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폴의족 사람들은 분노할 때도, 기뻐할 때도, 무서워할 때도 뉴욕 사람과 똑같은 얼굴 근육을 썼습니다. 문자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서구인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뉴욕의 분노와 똑같이 분노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에크먼이 가방을 들고 숲을 나오면서 혼자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는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그가 그날 마을을 떠나면서 한 결심이 15년 뒤 FBI와 CIA 훈련 커리큘럼의 기초가 되고 40년 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누군가 괜찮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게 해줄 거라는 걸 그때는 본인도 몰랐습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최혜직입니다. 폴 에크먼이 폴의족 마을을 나온 뒤 15년 동안 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얼굴에 있는 근육을 하나씩 분류하는 작업. 눈썹 안쪽을 올리는 근육 1개,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근육 1개, 코 옆에 주름을 만드는 근육 1개. 이런 식으로 얼굴 근육 43개를 전부 분류했습니다. 각 근육을 단독으로 움직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10년이 넘는 시간을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폴의족 마을에서 한 가지를 확신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정은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얼굴 근육에 연결돼 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사람은 그걸 숨기는 법을 배운다. 숨기는 기술은 문화마다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은 표정이 문화적인 거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숨기기 직전 잠깐 감정은 얼굴의 원래 모양 그대로 새어나온다. 에크먼은 그 잠깐이 얼마나 짧은지 측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근육을 하나하나 분해한 겁니다. 그리고 1978년 그는 결과를 세상에 발표합니다. 얼굴 근육 행동 분류 체계. 이 체계가 지금도 모든 행동 분석 교과서의 기초입니다. 그 체계 안에 숫자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0.04초에서 0.3초 사이. 사람이 감정을 느끼고 그걸 숨기기로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순간에 얼굴에 새어나오는 진짜 감정을 미세 표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는 잠시 뒤에 FBI 취조실로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0.3초일까요? 폴 에크먼이 제시한 설명은 단순합니다. 우리 뇌의 감정 회로는 말보다 빠릅니다. 감정이 얼굴에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말이 입까지 올라옵니다. 그 사이의 틈이 0.3초 안쪽입니다. 그래서 이 0.3초가 지나면 사람은 속기 시작합니다.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은 이미 잘 포장된 물건이거든요. 감정 위에 문장을 덮어놓은 것. 우리가 저 사람 진심이야 라고 믿을 때 사실은 그 사람 얼굴이 이미 편집된 뒤를 보고 있는 겁니다. 말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말을 너무 빨리 믿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한 사람이 더 들어옵니다. 이름은 체이스 휴즈. 현재 활동 중인 행동 분석가이자 미군과 법 집행 기관 훈련관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개의 자기가 있다. 하나는 느끼는 나, 하나는 그 느낌이 어떻게 보일지를 관리하는 나. 이 두 가지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다. 그 분열이 시작되기 직전에 0.3초를 보는 것이 사람을 잇는 기술의 전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사실은 두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느끼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 평소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웃습니다. 말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 0.3초 동안 관리가 시작되기 직전에 느끼는 사람의 얼굴이 먼저 새어 나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누군가 괜찮다고 말할 때 그 말 직전에 0.3초를 볼 수 있게 되시면요. 지난 10년 동안 옆에 앉아 있었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가지 신호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실제 장면 하나씩 붙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눈의 0.3초 차단입니다. 어느 한 저녁 식탁. 엄마와 14살 딸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딸이 답합니다. 그냥 그랬어. 그런데 딸이 그랬어라고 말한 직후 눈이 평소 깜빡임보다 조금 더 오래 감깁니다. 평범한 깜빡임은 0.1초 사이. 그런데 이 깜빡임은 0.3초입니다. 딸이 졸린 게 아닙니다. 행동 분석 교과서에서는 이걸 눈 차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자기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을 때, 혹은 지금 듣고 있는 질문이 대답하기 싫을 때, 뇌가 잠깐 이 상황에서 달아나는 순간입니다. 몸으로는 도망갈 수 없으니까 눈이 대신 잠깐 감기는 겁니다. 이 신호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입니다. 자식이 부모 앞에서, 배우자가 배우자 앞에서 진짜 마음을 말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눈이 0.3초 동안 닫힙니다. 그 엄마가 그냥 그래서의 0.3초를 본다면 대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랬구나. 한마디 하고 기다리면 딸의 눈이 다시 이완될 때까지 몇 분 걸릴 수도 있지만 그 몇 분이 지나면 진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반에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 반대로 0.3초를 못 보는 부모는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숙제는 했어? 딸의 눈이 한 번 더 감길 겁니다. 그리고 딸은 부모와 진짜 대화를 안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심이 평생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목의 작은 삼킴입니다. 행동 분석 업계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FBI 취조실 장면이라고 전해집니다. 요원 앞에 6의 용의자가 앉아 있었고 아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아이를 본 적도 없어요. 대답은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변호사가 가르친 듯한 완벽한 문장들이었죠. 요원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용의자가 대답하기 직전 턱 아래 목젖이 0.3초 동안 한 번 움직였습니다. 삼키는 동작이었죠. 그리고 입꼬리가 한쪽으로만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물론 살아있겠죠? 요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료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미 죽었다. 이 사람 집 지하실부터 뒤져봐라. 그 뒤 어떻게 됐는지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요원이 본대로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동분석 교과서에서 설명하려는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표정은 연습하면 숨길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연습하면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에 마른 긴장은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긴장하면 자율신경이 작동하고 자율신경이 작동하면 침이 말라버립니다. 마른 목을 적시는 유일한 방법이 삼킴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중요한 단어를 꺼내기 직전 아주 작게 한 번 삼킵니다. 저녁 식탁에서 누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나서 한 번 침을 삼키면 그건 걱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한 번 삼킴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평생 잘못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입술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결혼 30년 차 부부가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요즘 회사 어때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괜찮아. 그런데 괜찮아라고 말하기 직전 남편의 입술이 안쪽으로 한번 말려 들어갔습니다. 입술 두께가 아주 잠깐 얇아진 겁니다. 이걸 행동 분석에서는 입술 압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말하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 입술을 몸쪽으로 말아 넣습니다. 마치 입안에 말을 가두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원래 하려던 말이 아니라 편집된 말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입술은 이완되어 있습니다. 편집하는 사람의 입술은 얇아집니다. 그 아내가 0.3초 동안 얇아진 입술을 본다면 남편의 괜찮아를 다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오늘은 뭐가 제일 힘들었어? 그리고 기다립니다. 남편의 입술이 다시 이완될 때까지요. 추궁하는 배우자는 상대의 입술을 더 얇게 만들 겁니다. 기다리는 배우자는 상대의 입술을 다시 열게 만들 겁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발끝의 방향입니다. 1962년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10살 쿠바 소년이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방금 공산혁명을 피해 가족과 망명해 왔습니다. 한 달 전까지 아바나 학교에 다녔는데 지금은 마이애미 학교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문제는 소년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도 못 알아듣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소곤거리는지도 못 알아듣습니다. 쉬는 시간에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소년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과 몸짓을 읽는 것.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몸을 봐야 했습니다. 소년은 몇 달 만에 깨달았습니다. 얼굴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선생님도 웃으면서 무서운 말을 합니다. 친구도 웃으면서 놀리는 말을 합니다. 얼굴만 보면 속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위가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절대 안 하는 부위. 발끝이었습니다. 소년은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관찰했습니다. 친구 A와 B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의 얼굴은 B를 웃으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A의 발끝은 이미 출구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2분 뒤 A는 간다라고 하고 자리를 바로 뜹니다. 친구 C와 D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C의 발끝은 D의 발끝을 정확히 향해 있었습니다. D의 발끝도 C를 향해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둘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이 관찰을 16년 동안 계속합니다. 그리고 1978년 그는 미국 연방수사국에 입사합니다. 그의 이름은 조 나바로. 25년 동안 FBI 행동분석가로 일했고 은퇴한 뒤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가장 유명한 문장이 이겁니다. 얼굴은 속일 수 있지만 발은 못 속인다. 왜일까요? 얼굴은 우리가 매일 거울로 봅니다. 그래서 얼굴 근육을 관리하는 법을 평생 연습합니다. 발은 어떤가요? 발은 평생 한 번도 의식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관리 연습이 없으니까 거짓말도 못합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 얼굴은 나를 보고 있지만 발끝이 출입문을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겁니다. 회의실에서든 카페에서든 부부 식탁에서든 이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말은 같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 발끝이 문을 향해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한쪽 발을 뺀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손의 방어입니다. 어느 한 카페 테이블, 40대 후반의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10년 동안 함께 사업한 동업자, 다른 한 사람은 오늘 그 동업을 끝내자고 말하러 온 친구.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이야기할 게 좀 있는데 라고 하면서 동업자의 손이 움직입니다. 커피잔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반지를 한번 만지작거립니다. 이걸 배리어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불편해지면 자기와 상대 사이에 뭐라도 놓고 싶어집니다. 컵, 휴대폰, 가방, 노트. 물건이 없으면 팔짱을 낍니다. 자기 목을 만지기도 합니다. 이건 그 사람의 뇌가 지금 내가 약해지고 있다는 걸 감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벽을 하나 세우는 겁니다. 반대로 손바닥에 보이는 제스처는 신뢰의 신호입니다.
손바닥을 펴 보이는 건 나는 숨길 게 없다는 원초적 선언입니다. 손등만 보여주고 말하는 사람과 손바닥을 펴고 말하는 사람, 같은 문장을 해도 뜻이 다릅니다. 여기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눈, 목, 입술, 발끝, 손. 그런데 체이스 휴즈는 이 5가지를 다 기억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딱 한 가지만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날 때 말보다 0.3초 먼저 본다. 우리는 지금까지 반대로 살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표정을 봅니다. 말은 이미 편집된 정보고 표정은 날 것의 정보인데 편집된 걸 먼저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 날 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속는 겁니다. 체이스 휴즈가 권하는 딱 한 가지는 이겁니다. 사람이 말을 시작하기 전 0.3초 그 사람 얼굴을 본다. 말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듣는다. 그리고 말이 끝난 직후 0.3초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한 번 더 본다. 이 2번의 0.3초만 봐도 대인관계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배운 사람에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다른 사람을 관찰합니다. 배우자의 0.3초, 자식의 0.3초, 동료의 0.3초. 그런데 석 달쯤 지나면 제일 많이 들여다보는 얼굴이 바뀝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됩니다. 어제 저녁 아내에게 괜찮다고 말할 때 내 입술은 얇아지지 않았는가? 오전에 부모님께 걱정하지 말라고 할 때 내 목은 긴장하지 않았는가? 혼자 앉아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 눈이 0.3초 감기지 않았는가? 사람을 읽는 법을 배우면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정직하게 읽게 됩니다. 타인에게 나타나는 모든 신호는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동양수행 전통에서 오래 반복되어 온 말이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기 몸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수천 년 전부터 수행자들이 경험으로 쌓아온 이 말이 오늘 폴 에크먼의 미세표정 연구가 도달한 결론과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67년 파푸아 유기니 숲길. 가방을 들고 마을을 떠나는 34살 폴 에크먼. 그는 2주 동안 포레족 사람들의 얼굴에서 숨길 수 없는 진짜 감정을 봤기 때문입니다. 문자도 없고 학교도 없고 거울도 없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뉴욕 사람과 똑같은 분노, 똑같은 기쁨, 똑같은 슬픔을 본 겁니다. 그 2주가 그에게 가르쳐 준 것. 감정은 원래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숨기는 건 문화가 더 쉬운 것일 뿐이다. 그 더 쉬움이 벗겨지는 0.3초가 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앉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 0.3초를 매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배우자, 잘 지낸다고 전화를 끊는 자식, 걱정 말라고 웃는 부모님. 그들은 말로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 직전 0.3초 동안 눈을 한번 감았고 목을 한번 삼켰고 입술이 한번 얇아졌고 발끝이 출입문을 향해 있었고 손에 쥔 컵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게 지금 그들의 진짜 상태입니다. 그걸 보는 사람만이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상대의 0.3초를 들여다보는 일은 자신의 상태를 훈련하는 일입니다. 그 상태를 만드는 것. 그 상태가 되면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클리 모티브에서 하는 일입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 주세요. 그 사람을 다음번에 만날 때 말을 시작하기 직전 0.3초 그리고 말이 끝난 직후 0.3초 그 두 순간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반드시 뭔가를 볼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봐왔지만 믿지 않았던 그 무언가를요. 그 순간부터 남은 인생은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성공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이니까요.